눈부신 안부. 백수린 장편소설입니다. 파란색 표지가 굉장히 인상적이네요. 단발머리의 한 여성이 뒤로 팔을 쭉 뻗고 있는 모습인 듯 합니다. 작가는 백수리님. 경향신문 신춘문예를 통해 작품 활동을 시작했다고 하고요. 소설집 참담한 빛 여름의 빌라, 산문집 다정한 매일매일, 아주 오랜만에 행복하다 등이 있다고 합니다. 차례는 굉장히 심플해요. 눈부신 안부, 다미 감사의 말까지 간단합니다. 어떤 내용이 나올지 전혀 모르고 있는 상태에서 읽는 게 좋더라고요. 그래서 잔잔한 소설인지 톡톡 튀는 부분이 있는지 잘 읽어보겠습니다. 슬픔의 터널을 지나 쏟아지는 환한 비처럼 긴 시차를 두고 도착한 애틋한 화해의 인사. 눈부신 안부. 주요 등장인물은 먼저 혜미. 어릴 적 언니가 사고로 일찍 사망하고 엄마를 따라 동생과 함께 독일 생활을 시작합니다. 파독 간호사 이모들과 마음이 맞는 친구들을 만나 좋은 추억을 간직하고 돌아옵니다. 우재, 혜미와 대학 시절을 함께한 친구이고 늘 어긋남이 있었지만 썸을 탄 사이입니다. 전부터 바라던 대로 제주도에 내려가 약사로 일하며 혜미를 종종 찾아옵니다. 선자 이모, 친이모는 아니지만 이 이모의 아들 한수가 뇌종양에 걸린 엄마의 첫사랑을 찾아주고 싶다고 해서 친구들은 뭉치게 되고 선자 이모가 쓴 일기를 통해 혜미는 이모의 첫사랑을 추적해 갑니다. 미처 마음의 준비를 할 시간도 없이 불의의 사고로 가족을 잃게 된다면 그 충격이 너무나 클 것입니다. 엄마는 그냥 그대로 일상을 사는 게 힘들어 두 딸을 데리고 이모가 있는 독일로 무작정 떠납니다. 친이모는 의사이고 나름 자리를 잡고 살고 있는 터라 동생과 조카들을 반갑게 맞아줍니다. 혜미는 엄마가 많이 힘들 거라 생각해 눈치를 보며 겨우겨우 학교를 다닙니다. 이후에 마음이 맞는 친구를 만나게 되고 파독 간호사로 일하는 이모들과도 알게 되어 독일 생활을 무난하게 보냅니다. 파독 간호사는 국제시장이라는 영화를 통해 간접적으로 조금 엿볼 수 있었는데 어리고 앳된 여성들이 가족을 위해 또 한편으로 새로운 삶을 살기 위해 낯선 나라로 떠납니다. 적응이 쉽지 않았겠지만 한국에 있는 가족들에게 월급의 대부분을 보내고 적은 용돈으로 성실하게 일하며 만족스러운 생활을 하기도 했는데 강제 종료가 되기 시작하면서 본인의 의사와 상관없이 일을 정리해야 하는 현실이 오고 맙니다. 예기치 않은 문제들을 헤쳐가며 자주적인 삶을 살고자 했던 이들을 기억하고자 하는 것이 소설에 드러나 있습니다. 현재 남해에 있는 독일 마을은 1960년대에 독일에 파견되어 한국의 경제에 기여한 파독 간호사, 광부 등등의 사람들이 정착할 수 있게 만든 마을이라고 하는데 TV를 통해 본 적이 있습니다. 혜미는 속을 다 훤히 보여주는 성격은 아니라서 혼자만의 생각이 많습니다. 우재에게 유일하게 털어놓으며 선자 이모의 첫사랑을 추적합니다. 끈질긴 노력 끝에 한 교회를 통해 사람들과 연결이 되면서 찾는 데 성공합니다. 어떤 사람인지 알게 되었을 때 깜짝 놀라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이건 글의 맥락에서 어떻게 받아들여야 할지 당황했던 게 사실이에요. 선자 이모의 아들 한수는 엄마의 죽음에 대한 슬픔을 안고 독일에서 계속 사는 것을 택합니다. 피는 한국인이지만 한국어로 말하는 것이 힘들고 한국의 문화가 낯섭니다. 독일에서는 살아온 터전이지만 이방인으로 볼 수 있을 거예요. 어느 곳에서든 완전한 내 나라라는 애착이 들 수 없을 때의 심정은 순간순간 큰 힘겨움으로 다가올지 모릅니다. 우재와의 관계는 누가 봐도 답답합니다. 혜미의 성향을 잘 안다면 우재가 더 직접적으로 표현해야 되지 않나 싶기도 했는데
다행히 혜미는 우재의 마음을 이해하게 된 것 같습니다. 좀 더 자세히 이들의 만남을 보고 싶었는데 여운을 남겨주기만 한 건 아닌지 아쉽습니다. 우재라는 이름 때문에 방송인과 자주 겹쳐서 떠올리게 된 게 흥미로워요. 편안하게, 때로는 안타까움으로, 그리고 이게 무엇일까 라는 다양한 생각으로 책을 읽었습니다. 보는 이들마다 느낌이 제각각 다를 듯 합니다. 책에서 인상 깊은 부분을 읽어볼게요. 한국에서도 스스로를 이방인처럼 느낀 것은 선자이모도 마찬가지였다. 선자이모가 전 남편과 헤어질 수밖에 없었던 결정적인 이유는 그가 독일에 그렇게 오랫동안 살았으면서도 삼시세끼 한식을 먹고 싶어 했고 한국으로 돌아가 정착하기를 점점 더 소망했기 때문이었을 거라고 우리 이모가 내게 말했던 걸 나는 기억하고 있었다. 처음엔 선자이모도 언젠가 자신이 한국을 낯선 나라로 여기게 될 거라고는 조금도 상상하지 못한 채 고향을 그리워했을 것이다. 내가 노트에 적어놓고 별표까지 쳐놓은 바에 따르면 선자이모는 독일 생활 초기엔 얼른 3년이 지나서 한국에 돌아가 가족들 그리고 KH와 다시 만나기를 소망하고 있었다. 나는 해당 내용이 등장하는 1973년 선자이모가 독일에 막 도착했을 당시의 일기 몇 장을 다시 읽다가 덮어둔 채 19의 선자이모를 상상했다. 한 번도 먹어본 적 없었던 독일 음식에 물려 쌀밥을 그리워하던 선자이모. 어쩌다 한 번 한국 음식을 해먹고 출근했다가 마늘 냄새가 난다며 의사에게 근처에 오지 말라는 소리를 듣고 화장실로 가서 혼자 눈물을 훔치던 선자이모. 고작 19살의 나이에 홀로 수많은 밤을 눈물로 보냈을 선자이모를 상상하자 어느새 나 자신이 말도 통하지 않고 문화도 낯선 타지에 가족도 친구도 없이 불시착한 사람이 된 듯한 느낌이 들었다. 그랬던 선자이모는 어째서 독일에 계속 남는 길을 택했을까? 여러 사람들의 말과 일기를 정리한 노트의 메모들을 조합해보면 선자이모는 1955년 인천에서 3남 1녀 중 막내로 태어났다. 아버지는 선자이모가 9살 때 부둣가에서 하역 일을 하다가 허리를 다쳤고 그 후 가족은 어머니가 운영하는 작은 담배가게 수입으로 살았다. 이미 이야기했듯이 선자이모가 고등학교에 진학하지 못한 건 넉넉하지 않은 가정 형편 탓이었다. 오빠들과 그녀 중 누군가가 고등학교 진학을 포기한다면 그건 너무나도 당연하게 그녀여야 했던 것이다. 누가 강요한 것은 아니었다. 그건 그냥 살기 위해서는 공기를 마시는 것처럼 자연스러운 일이었어. 언젠가 선자이모를 취재하기 위해 모인 그 비오던 날에 엄마만 고등학교에 진학하지 못해 억울하지 않았냐는 한수의 물음에 선자이모는 답했다. 일기의 내용이나 선자이모가 해준 단편적인 이야기들을 떠올려보면 선자이모의 가족은 유대가 좋고 특히 우애가 남달랐던 것 같다. 고등학교에 진학하고 나중에는 대학까지 간 오빠들은 누이가 신발 공장에서 일을 마치고 돌아올 때면 번갈아 마중을 나가기도 했다니까. 집까지 걸어가는 길에 오빠와 시장에 들러 사 먹었던 팥 도너츠. 하나는 그 자리에서 먹고 또 하나는 오빠가 그녀의 가방 속에 넣어주었다던. 유대가 남달랐던 탓일까? 독일 정착 초기에 선자이모가 쓴 일기에는 이런 내용이 반복적으로 등장한다. 엄마와 오빠들이 그렇게 반대를 했는데 내 멋대로 독일까지 와놓고 힘들다는 말을 할 수는 없다. 일기에 따르면 부모와 오빠들은 선자이모가 독일에 갔다 오면 한국 남자와는 결혼하지 못할까봐 불안해했다. 그녀의 독일행을 응원해준 건 앞서 독일로 건너가 서베를린의 시립병원에서 간호사라고 일하고 있던 이종사촌 말자 언니와 KH뿐이었다. 하지만 선자이모는 18살이 되기 전에 독일로 떠나기로 결정했고 1년 반 동안 간호조무사 교육과 소양교육을 받은 후 독일행 비행기에 올랐다. 네, 여기까지입니다. 개인적으로 단편보다 장편 소설을 좋아합니다. 빨리 끝나서 아쉬움이 남는 것보다 스토리를 쭉 이어서 보고 싶은 마음이 큰 게 아닌가
합니다.